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범주 안에 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범주, 하나의 범주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모든 인간의 출발점은 나 의식부터 출발하고 나 의식에서 출발하는 문제는 결국 나 인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나 의식이 알파고 나 인식이 오메가입니다.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의 문제는 없어요.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지혜고 깨달음이고 해탈이고 없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나 의식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나 인식, 나로부터 시작한 의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인식이 완전할 때 결국은 그 문제는 해소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의식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인간이 보통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과연 무엇에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사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의식이 제일 먼저 발생할 때, 그거는 우리 아침에 눈을 뜰 때입니다. 잠을 자고 의식의 상태로 돌아올 때. 자, 네 가지 사례를 좀 들어서 봅시다. 우선 집에서 잠을 깼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첫째, 처음에 발생하는 게 뭐죠? 의식이 돌아오는 거죠. 첫째, EX1. 첫째 돌아오는 게 의식이 돌아옵니다. 모든 의식은 나 의식입니다.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자 곧바로 우리는 이 의식을 몸의식과 동일시킵니다. 사실은 의식과 몸의식은 달라요. 의식은 빛이고요. 비추는 겁니다. 그다음 몸의식은 이 빛이 최초로 비춘 대상인 몸을 자기와 동일시한 겁니다. 몸이 나다 하고 동일시한 겁니다. 이게 의식이 몸의식인데 이것은 깨달음의 길에서는 결국 갈라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어둠 체험을 할 때는 의식과 몸의식이 갈라집니다. 몸이 기반이 무너지면서 의식만 남게 돼요. 의식만 남게 된 상태를 의식이 발가벗었다라고 표현해요. 보통 신비주의자는. 영혼이 발가벗은 상태라 할 때 의식만 남은 상태. IM만 남은 상태를 의식이 발가벗은 상태, 모든 것을 떨쳐내고 발가벗은 상태라고 해요. 그때는 몸마저도 떨쳐나가는 겁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의식이 생기면은 몸의식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는 눈을 뜨면은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 의식이라고 한다고는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자기 몸과 동일시된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 잤다 하겠죠. 잘 잤다. 잘 잤다 하면 몸에 대한 의식을 이제는 놔버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잘 잤다. 지금 왔다는 것은 어제 자고 지금 일어났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몇 시지? 이 질문이 날 겁니다. 지금 몇 시지? 일어나서 시간을 체크할 겁니다. 한번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아이고 늦었네 서둘러야지. 일터로 가거나 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눈을 뜰 때 일찍은 눈을 안 뜨거든요. 보통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의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잘 잤다는 상태 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시냐? 시간 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서둘러야지 하는 어떤 일과 연관된 분야의 체크가 있죠. 자, 요것만 보통 집에서는 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비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눈을 떠볼 때 경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행지에 가봅시다. 여행지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여행지에서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아, 잘 잤다. 잘 잤다. 푹 잤다. 혹은 아이고 잠을 설쳤다. 주로 첫날은 여행지에 가면 잠을 설쳐요. 푹 잤다는 사람 잘 없어요. 왜냐하면 낯선 곳이거든요. 낯선 곳에서는 몸이 잠을 푹 자지 뭐예요. 잠을 설쳤네? 하고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다음 체크하는 게 뭐죠? 여기 나오는 게 의식이 돌아오면은 잘 잤다가 빠지고 보통 여기가 어디지? 이거 체크합니다. 이거 장소 체크. 눈을 뜨자면 낯설거든요. 여기 어디지? 아, 여행지지. 내가 여행 왔지. 그러면서 어제부터 생각합니다. 그래, 어제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이 방에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지. 라는 체크하는 거죠. 세 번째, 여기 어디지? 그 다음에 몇 시제이고 요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죠.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기 어디지? 낯선데?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체크해요. 그러면은 뇌가 어떻게 운전하면 어제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가만히서 어제 여기에 도착해서 이 방을 얻어서 왔지. 어제 왜 왔지? 아, 그래, 여행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왔느냐? 여행 왔다. 그 다음에 요게 세 번째고요. 요게 네 번째로 바뀌어요. 요게 네 번째로 바뀌면서 그 다음 지금 몇 시지 체크해요. 지금 몇 시지? 아, 8시네. 어이구, 가만.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빨리 일어나야지, 서둘러야지. 하는데 이걸 수정당하죠. 아니다, 아니지. 나 여행 중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는 오늘 스케줄이 뭐냐? 체크합니다. 스케줄 따라서. 자, 보세요. 그리고는 자, 일어나서 밥 먹고 서두르자 하고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먼저 의식이 돌아오죠. IM이 돌아옵니다. 의식은 빛과 같아요. 의식이 돌아오자. 의식이 돌아오자 사람은 습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식을 몸의식화시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 어디지? 하면서 자기 몸을 확인해요. 여기 어디지? 몸의식화되고, 그 다음에는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 어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과거로부터 지금 현 주소,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지를 묻습니다. 어제로부터 유추해서 오늘로. 그래서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에 있구나라고 할 때 마음이 안심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미래를 투사해서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체크합니다. 오늘 스케줄이 여기 여행 왔지? 앞으로는 여행지니까 여행을 하죠. 여행 왔지? 하면서 내가 여행자의 신분이구나 하고 자기를 체크한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서둘러야지 하는 것이 아니지. 나 지금 여행 중이잖아 하면서 앞에서 집에서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서두르던 그런 일을 해소시키죠. 네. 그러면서 일할 일은 없어요. 대신에 놀 일이 있죠. 놀러 갈 일이 있지. 이 일이 아니라 여행이니까 해방됐죠. 여하튼 어떤 간에 요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프레임이 체크된다. 예.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장소 가는 게 나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하는 장소가 있을 때 합시다. 가령 친구랑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눈을 떠보니까 낯선 곳에서 눈을 떴다. 그것이 친구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나를 어디 여관이나 이런 데 데려다 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필름이 끊겼다고 얘기하죠. 자, 그럴 경우 봅시다. 그럴 경우에 눈을 떴죠. 그럼 여기가 어디지? 둘러보니까 낯선 곳이야. 여기가 파악이 안 돼.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갔다 오요. 친구 집 갔거나 아니면 여관 갔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어제 저녁에 술을 마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술을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네. 그러면서 유추하는 거죠. 아, 친구가 나를 데리고 자기 하숙집에 데려놨구나. 아니면 친구가 나를 가까운 여관에 데려다 놨구나. 라고 자기를 판단하면 현주소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몇 시지? 하고 묻는 것은 미래에 대해 묻는 거죠. 지금 몇 시지? 8시네. 그리고 오늘 뭐지? 스케줄이 뭐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개랑 약속이 있지 10시에. 그러면 아이고 빨리 서로 들어자 하고 나갑니다. 대충 대동소이하죠. 네. 또 하나 병원 봅시다. 내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갔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왔다. 자, 그다음 내 몸의식으로 곧바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네. 내가 여기 왜 여기 왔지? 어떻게 된 거지? 가만히 어제 일하다가 넘어졌지. 그 다음에는 의식이 없네.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병원에 데려다 놓은 모양이다. 네. 그러고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기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떨까? 여기 계속 머물러야 되냐? 아니면 나갈 수 있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가서 무슨 일이 있을 텐데 이 일을 스케줄 체크하면서 가고 싶은데 병이 심각하다면은 병원에 남아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가령 문제가 생겼다 하면 뭐예요? 몸에 대한 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도로 돌아가는 거지,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근심 걱정을 하겠죠.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주로 이 5가지 우리의 관심이 이 5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이. 그런데 이 5가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 관심의 대상인데, 가령 몸무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관심 대상이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네, 건강. 건강이 사람의 관심이에요. 건강하냐 안 하냐, 살이 쪘느냐 안 쪘느냐, 그 다음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느냐 안 늙느냐, 죽느냐 사느냐 안 죽느냐 하는 몸에 대한 의식, 모든 것이 관심이 여기에 다 딸려 있습니다. 몸의식이 딸려. 예. 두 번째, 장소에 대한 의식은 어떤 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지? 익숙하냐 낯설냐, 내 집이냐 아니냐, 낯선 곳이면 내가 어떤 이유로 여기 와 있느냐,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묻습니다. 주로.
그래서 장소는 우리의 관심 있는 게 소속감. 내 몸을 여기 놔둬도 되느냐? 놔둬도 마음이 안심하느냐? 소속감. 이런 걸 우리 관심 대상으로 여기고 있죠. 그럼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의식이 있는데, 의식, 몸의식, 장소의식, 시간의식, 그 다음에 일은 가치의식. 의식이 5가지. 그 다음에 신분의식, 6가지 되네요. 현재의 주소를 묻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 항상 이걸 체크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여기 있는 것이 타당한가?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러운가? 적어도 타당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곳에 내가 여기 와 있다 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인간이. 눈을 뜨는데 감옥이다. 여기가 어디지?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철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필름이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제 무슨 술 먹고 뭔 사고를 쳐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구나. 그런데 현주소에 보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 했지? 또 술 먹고 사고 쳤구나. 아이고, 술이 원수네. 이럴 경우에 자기 현주소가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그 현재의식에 대한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식, 현주소를 인식한다. 그럼 미래에 투사해주고 나는 지금 누구다라는 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분에 대해서, 소위 이름, 타이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검사다, 판사다. 나는 의사다. 나는 선생님이다. 나는 직원이다, 학생이다. 그런데 신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투사해도 자기 신분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 실직한 사람들이나 직장을 얻지 못한 사람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면은 이까지 다 확인해요. 그런데 앞에 보는 게 스케줄이 않고도 없네. 오늘 뭐 하지? 할 게 없어. 할 일이 없어. 일이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그 다음에 소속감, 그 다음에 현재 자신의 프라이드, 현재 신분, 일의 가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에 늘 가지고 있는 거란 거예요. 또 하나, 의식. 이건 뭐냐 하면 혼자 되는 두려움. 혼자 될까 하는 두려움. 거기에 대한 외로움, 두려움, 이런 데 대해 관심이 많죠. 자, 주로 이제 사람이 산다는 게 의식이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동소이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의식이 발생하고 의식이 전개되는 것은 쭉 이런 거고요.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이런 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의 자유와 구원, 해방을 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상적인, 이게 세상적인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것이 역순으로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거꾸로. 역순. 또 바깥에서 안으로. 또 아래에서 위로 떨치면서 나가야 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예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실직을 했다. 혹은 은퇴를 했다. 직장 생활을 20년, 30년 하다 그만두었다. 아니면 어떤 직장 다니다 갑자기 실직을 당했다. 그 사람이, 실직당한 사람이 혹은 은퇴자. 자, 아침에 일어났다. 의식이 돌아왔고 자기를 의식했어요. 몸을 의식하고 여기가 어디야? 집이지. 그러면서 현재소, 주소. 어제 실직했지.
지금 돌아왔죠? 그래서 나는 실직자지. 그런데 미래를 투영하려고 하니까, 투사하려고 하니까 자기 신분이 없어요. 그럼 미래를 투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갈 수가 없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신의 허망함을 느꼈죠. 예.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긴 떴는데 내 존재 자체가 어제에 비해서 지금은 가치가 없구나. 적어도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처음에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없구나. 어디도 오라는 데가 없구나. 갈 곳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죠. 일이 없고 신분이 없고 갈 곳이 없죠. 네. 그리고 현 주소도 어제서 오늘 와서 끊겨버렸어요. 미래로 연결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제 실직하고 여기에 와 있지. 하지만 현 주소 자체도 별로 자기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현 주소 자체도. 그리고 장소도 집이구나 하지만은 자기가 무가치함을 갈 곳이 없음을 그러니까 공간 자체도 자기가 있는 장소 자체도 별로 그렇게 뭐랄까요 따뜻하고 안온한 그런 집이 아니고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의미하던. 그 다음에 자기를 놓으시가 이 몸뚱아리를 보니까 무가치함을 느끼는 거죠. 분명히 이 몸으로 아직은 뭘 할 수 있는데 어디 써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몸뚱아리 자체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항상 의식하면서 이제까지 해온 거 뭔가는 해야지 하는 내면 속으로 쫓김이 있죠. 강박관념. 처음에는 그것이 은퇴하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고 열심히 일해서는 이제 좀 쉬어야지 하고 조금 포즈의 기간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몰리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뭔가 해야 되는데 아직 몸과 정신이 아직 여전한데 내가 나를 써줄 곳이 없구나 라고 쫓기게 되죠. 실직자일 경우에는 뭐 더 하고 더 할라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직장을 잃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자, 이럴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자신의 상태, 마음을 다스리느냐, 몸과 마음과 의식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문제로부터 이탈되고 해방되는 어떤 돌파구가 열린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이런 문제가 늘 있죠. 언젠가는 있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인간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이쯤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명상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명상가가 될 때예요. 명상 공부해야 되죠.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시간이 오래 갈수록 마음은 쫓긴다. 쫓김. 이것이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강박, 불안, 그죠? 암담, 초조,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은 밤에 잠도 안 와요. 잠을 못 자. 네. 정신만 말똥말똥하고 걱정만 자꾸 있고요. 몸은 자꾸 처지는 것 같고, 예. 그동안 해놓은 뇌는 자꾸 둔해지는 것 같고, 감각도 둔해지는 것 같고, 자꾸 노쇠한 기분이 들면서 불안해요. 예. 초조하고, 두렵고, 이쪽으로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명상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의 평정이에요. 평정. 이 문제로부터 일단은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평정은 벗어나면서 오는 거죠. 문제로부터 벗어나면서 오고 평정해야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전체에 대한 통찰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한 어떤 문제요? 나 의식이 발생하면서 나 인식까지 가야 되는 이 여정, 이거는 누구나가 똑같은 길로 초대되었고 한데 나는 지금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을 수 있겠죠. 나 의식은 있지만 나 의식에서 이렇게 의식은 진전은 됐지만은 나 인식에 이르는 길은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네. 그럼 이 평정을 얻어야 되는데 아파테이아, 오늘 우베카라는 평정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은 현 시점에 있는 거,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실제로. 그래, 그렇지. 실직했지. 은퇴했지. 현재 자기 상태를 부정하면은 길이 없죠. 그래서, 오케이. 내 능력이 안 돼서, 그래, 실직했다. 내 나이가 차서 은퇴했다. 내 실력이 안 돼서 못 이뤘다. 라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평정을 얻으려면은 첫째가 현실 인정.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이제 뭐 하지? 뭘 해야지?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따라서 생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안을 부추기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몰리게 돼 있어요. 쫓긴다고. 그런데 이 생각을 끊어냄. 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현실 인정, 그다음에 이 생각을 끊어냄. 이게 잘 되면은 마음의 평정한 터가 발견이 돼요. 적어도 그 희미하게나마 거기에서 숨통을 돌릴 틈이 있다고. 그때 뭔가 보여도 보여요. 그때 새로운 일거리를 보여도 보이고,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일 마음 상태가 돼도 되고, 그래서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난 뒤에 그때 뭔가 보일 때, 그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지, 새로운 낮춰서 일자리를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생 공부를 이렇게 정말 한번 해보든지, 명상 공부를. 그렇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데 내 마음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데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근심 걱정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구나. 일에 대한 근심 걱정, 가치, 무가치함을 느끼면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라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통찰이 되어서 이해하면 할수록 마음은 안정이 되고요. 안정이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해요. 평정하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이전에는 나는 전에 사장이었지. 그런데 지금 아파트 경비원? 오케이. 못할 게 뭐냐? 이런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 안 되면 여기 묶여 있으면은 계속 이전의 수준을 구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미 자기는 변했는데 세상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않는데 자기가 거기에 맞출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고
더구나 정말 인생에 한 번뿐인데 이런 기회에 자기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모든 문제는 나가 의식되면 생기니까 이 의식이 되는 나의 문제는 결국은 나가 인식돼야만 끝이 난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럼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디 가서 이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명상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앉아야 되고요. 인정하고 끊고, 인정하고 끊고. 그래서 마음의 평정한 상태, 그 상태를 찾는 일, 이게 무엇보다 급하고요.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이제까지 몰랐던 지혜 공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래 바빠가지고 막 어디 가고 이제 공부할 때다 가게 대학에 들어가지고 뭘 하겠다. 그런 공부 말고요. 지식 공부 말고 지혜 공부. 그런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 함께 공부하고 진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